안녕하세요. 이번에 CEO 인터뷰를 하게 된 주식회사 놀이터 컴퍼니 강신영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회사가 약간 카페같이 생겼어요. 지금은 2층이고 SCM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신 방이에요. 마침 여기 다혜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은 저희 재무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3층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놀이터 컴퍼니 대표이사 강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벌써 45살이 됐네요. 식품 사업을 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식품 사업은 깔라만시라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디톡스, 다이어트, 술에 타먹는 깔라만시를 시작으로 필리핀에서 제조 사업을 했었어요.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시작해서 놀이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2017년도에 창업하게 되었고요. 이 놀이터 컴퍼니는 쿠팡이나 기타 브랜드사들한테 제조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원스톱으로 상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 컴퍼니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5년 차에 됐고, 놀이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품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곤약 젤리가 유행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깔라만시가 유행했던 시기도 있었고, 현재는 고체 형태로 된 동전 많은 크기의 고체 육수라는 그 타이틀로 제조사를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대학을 입학하고 잠시 휴학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세신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신사를 시작으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한 550에서 600 정도의 수익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현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저금하게 됐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하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조금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 이력도 있으시고, 그런 계기로 가족들이 좀 뿔뿔이 헤어진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도 중요하지만 좀 이른 나이에 돈을 좀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는 좀 평생 갖고 가고 싶다,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닭장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게 돼요. 물론 닭장치킨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진짜 닭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닭장치킨이라는 거로 한 1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주변에 좋은 분이 이거를 좀 프랜차이즈로 진짜 해보고 싶다 해서 이거 매각 의사가 좀 저한테 비추셔서 또 그걸 좀 좋은 가격에 또 매각을 하게 됐고, 자금이 좀 생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 때 군대 가기 전에 모아둔 돈, 매각을 하면서 생긴 돈이 종잣돈이 한 1.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끝없이 고민합니다. 정말 책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혼자서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 하다가 부동산이 너무너무 관심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소화했고, 그냥 실전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부동산중개라는 제가 입사 아닌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제가 자랑이긴 한데 1년 만에 경기도에서 제가 탑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월 한 3억 정도 수익을 낸 적도 있고요. 이게 중개를 하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지나가는 땅을 보는데, 땅에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 사람한테 이쁜 옷을 입히면 이뻐지듯이 땅에도 가치를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서 토지를 작은 종잣돈으로 구입을 하게 됐고, 그거를 형질 변경이나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매각도 하게 됐고, 거기다 실질적으로 건물도 건축을 해서 임대 사업도 해보고, 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재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20대 때 나름 큰 돈을 몇십억이라는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의 마지막이 다들 생각하시는 거는 시행사업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비즈니스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시개발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린 나이 공부를 하고 해서 롯데건설과 평택에 시행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생겼고,
그때 부채가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놀라시겠지만 뭐 10억 단위가 아니고요. 뭐 100억 단위 이상이 됐고 당연히 신용불량은 걸렸고요. 제가 이거를 파생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 회생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가 저도 모르게 죽기 전에 한번 이거를 갚아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서 그 지친 마음을 갖고 신혼여행지였던 필리핀 세부로 관광을 가게 됩니다. 뭐 한 2,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짬뽕을 먹게 됐습니다. 짬뽕을 먹게 됐고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그 집이 잘 되는 거 보고 약간 좀 디벨로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왜 잘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짬뽕 전문집을 창업하게 돼서 조금 세부에서 화성각이라는 식당으로 좀 히트를 했고 거기서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한 5억 정도 금액으로 또 매각을 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몸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시름시름 알다가 저희 그 줄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이제 깔라만시를 권했어요. 깔라만시는 뭐 만병통치약이다 세부에서 이게 왜 이렇게 신거가 뭐가 좋냐 그랬더니 뭐 비타민C가 내 몸에 보다 뭐 30배가 많고 진짜 보스 나를 믿고 한번 먹어보라고 꾸준하게 속눈썹 쉬고 한 15일 정도를 먹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본력이 뭐 조금 생기기도 했었고 물론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부채가 있었지만 한국 시장은 어떨까 고민했더니 레몬 디톡스라는 시장이 이제 끝물이었습니다. 레몬 디톡스는 왜 인기가 많았지? 봤더니 비타민C 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상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깔라만시가 비타민이 레몬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없지? 하는 찰나에 저와 이제 모험심이 많아서 제주사에 맨 처음에는 의뢰를 해서 원액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상품화를 해서 뭐 코스트코에 원료를 납품하고 기타 등등의 회사들한테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이게 뭐 고통의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깔라만시 기반을 갖고 안착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제품이 알려지고 그래서 급한 빚도 정리하고 뭐 깔라만시 원푸드로 시작을 했지만 식품에 대한 이해도는 점점 생겨났고 이제는 뭐 유통이나 뭐 제조 베이스로 좀 확장해도 되겠다 해서 저 아끼는 그 명간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동생이랑 가만히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너무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너무 눈에 이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좀 태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갖고 새로운 회사 만들면 놀이터라고 이름 짓자?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2017년 7월에 놀이터라는 상호를 갖고 태어났고 그때 시기에 이제 스타트로 이제 곤약 젤리를 이상미 씨 연예인 모델을 써서 제품화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점점 차근차근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놀이터 컴퍼니라는 회사가 탄생된 거고 놀이터 컴퍼니를 창업한 지가 횟수로 6년 차인데요. 이제 200억이 조금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출이 많이 성장을 했죠. 내년 목표는 뭐 300억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는 3년 안에 이제 상장 IPO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의 희소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화이트 진로의 그 두꺼비를 아실 거예요. 그 마크를 달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숙취 음료를 또 시장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도 틀릴 것이고 판매 방식도 틀릴 거고 소비자 관점에서 이쁜 제품으로 저희가 또 찾아뵐 겁니다.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어렵게 다가왔던 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을 하면서 이제 변질 부분, 안정성 관리, 당연히 뭐 청소 부분. 식품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간에 상당히 민감하고 안정성에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력 세팅이나 QA, QC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트렌드가 안 변하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가정에서 누구나 쓰는 게 이제 간장, 뭐 소금, 우리가 아는 뭐 다시다, 조미식품인데 우연치 않게 세탁세제를 보게 됐어요. 동그란 고체 형태의 세탁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이디어로 딱 착안해서 우리가 먹는 육수가 MSG가 안 들어간 육수는 못 만들까? 제가 원료를 조금 비즈니스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원료를 고체화하고 MSG를 안 들어가는 형태의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타블릿 형태의 고체 육수를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쿠팡의 PB 제품을 저희가 납품하는 뭐 한알 육수인데 500원짜리 정도 크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 동전만한 크기의 육수를 뭐 200ml, 300ml 물에 하나만 담궈갖고 3분 정도 끓이면 완벽한 육수로 변하는
이런 시장의 제품을 제조하게 됐는데, 이 제조를 하면서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이 통에 하나 담으면 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 손이 닿게 되면 공장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뭐 오염에도 노출될 수 있고 자동화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수익이 조금 남으면 설비를 투자하는 방법, 결국은 제조는 저는 스마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체 육수를 만드는 타정부터 마지막 소비자한테 가는 박스 앞에 붙이는 테이프까지 전자너건을 실시했고, 지금은 이제 원스톱으로 자동화하는 이제 설비를 갖게 돼서 저희 놀이터 컴퍼니의 그 고체 육수만 전용을 하는 공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옷을 이제 탈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을 예쁘게 씻고 손 소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클린룸 시설인데요. 예, 클린룸에 대해서 네. 자, 이쪽 구역이 이제 혼합하고 타정하고 이제 제품이 알맹이로 나오는 과정을 하는 곳인데, 지금 작업 중이라 라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트를 자동으로 투입해서 타정이 입고가 되고 실리카겔이나 비닐 삽입을 하는 전자동 과정의 공정입니다. 보시면 네. 많은 청년분들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스타트업의 꿈들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정말 도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전하시는 조건부가 저 나름대로는 있는데, 멘탈입니다. 멘탈이라는 건 내가 창업을 하고 직원이 생기고 그 직원들한테 회사가 어렵다고 급여를 밀리거나 못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멘탈이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직원 얼굴 못 줄 것 같으면 핑계가 없습니다. 오너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나가서 노가다를 업을 하시던,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시던, 사채를 쓰시던,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인드가 첫 번째가 돼야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롤러코스터를 좀 타실 거예요. 이래서 내가 기획했던 게 이래서 너무 잘 먹힐 적도 있지만 내가 기획한 게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 실망도 자신감도 적당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실패를 하셨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겸손해지는 거고, 그런 겸손함이 또 자기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주변에서 제가 좀 본 케이스들이 많은데, 회사를 하고 한 100억대에 진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차부터 바꾸고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오너라고 해서 뭐 컨펌만 해주는 그런 유치에 쓰고 싶어 하고 막 대부분 그래요. 제가 말하기는 회장놀이 한다 그러는데, 회장님들도 안 그렇거든요. 오너라고 하는 건, CEO라고 하는 거는 직원보다 두세 배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상장을 하기 전까지라도 뼈를 갈아야 돼요. 정말 돌멩이도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눈시울이 빨개지고 뭐 스스로의 감동을 느껴서 그런 열정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배움이 짧고, 경험은 물론 저가 많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거로 경험뿐이 없는데, 겸손함 속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경험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 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의 기반이 되실 거예요. 지침서 같은 거를 뭐 뻔한 내용이잖아,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경험담을 담은 거를 흡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책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남의 글일지언정
나한테 흡수가 돼서 나도 이런 거를 뭐 학습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열정 같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사업을 잘 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